네, 고가 전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집값은 올라가겠죠. 예. 예전에 영상 중에서 요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요즘에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 불황이다.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공감 가시나요? 네, 요게 2022년 3월 7일에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과연 이 논리가 성립되는지는 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과거의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고가 전세 4억 이상 대구에서 그래도 좀 고가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야, 그래서 야,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하고 맞물려서 4억짜리 전세도 좀 올라가고 있구나.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근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 제목도 여기에서 오늘 땄습니다. 이 생각을 제가 못 해봤어요. 지금 23년 9월 달이에요. 그러면 21년 9월 달과 견주어 보면 됩니다. 21년 9월 달과. 21년 9월 달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한 22% 정도 비중이 돼요. 지금 9% 비중이죠. 그러면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16%에서 22% 올라가는 사이에 지금 요거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했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비중 자체가 근래 들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무려 22%대나 정도 되는 비중이 4억 이상의 전세에 살았다면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그 추후에 일어날 일들 예상이 되시나요? 그 전세 가격이 인기 지역을 기준으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추후에 그래프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비중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롯데와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될 것 같나요? 그러면 추후에 전세 가격은 고가의 전세에 살던 사람들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예, 단기적으로는 이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 그렇다면 또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23년 9월, 21년 9월, 19년 9월, 19년 9월 찾아보면 비중이 12%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가격, 고가의 전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요 역의 현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아침에 차트를 보다가 지금 소리 들리나요? 저 지금 지금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침에 대단한 발견을 했구나.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매물 증가되는 시도 소리 들리시는 거 맞죠? 채팅창에 아무 응답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혹시 뭔가 잘못됐나? 아, 뭔가 잘못되었나? 네, 감사합니다. 네, 캐터블피님 감사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구가 일주일에 매물이 한 1%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구가 지금 상황이 전국에서 그나마 제일 양호한 정도, 매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 정도 늘어나요. 서울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한 2%에서 2.5% 일주일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매물이 이 정도 늘어나요. 이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매물이 한 3%막 그 정도까지도 늘어나기도 해요. 그 부분 주간 브리핑 통해서 다뤄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제자 브리핑에서 야 대단하다. 이거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이거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매물이 일어나는 이 현상마저도 긍정적으로 봐버리는 그 낙관적인 그 자세. 그건 배워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과거에 매물이 줄어들었을 때 2020년 엄청난 상승을 할 때 허위 매물이 이렇게 사라졌었죠.
사라지고 나서도 시장 상황이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요거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죠? 이게 일주일에 지금 1%씩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이 정도 기울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서울처럼 일주일에 2% 정도씩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기울기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간 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엄청난 매도 물량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 3만 개 정도 수준이면은 한 20층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뭐 그냥 한 가구씩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0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개 정도가 매물인데요. 이게 뭐 1.5개, 2개 뭐 요렇게 늘어날 정도로 매물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요. 전세 물량도 아닌 듯 하면서 반등해 나가잖아요. 요 모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시장에 매물을 내놨는데 안 나가. 그러면 어쩌나요? 전세도 나보고 월세도 나보고 월세도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폭발하는 현상 우리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물과 전세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을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이상한 전세 물량이 반등해버리는 현상, 이 현상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21년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마저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좀 있으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전세에 살다가 좀 저가의 전세에 살다가 서로 고가의 전세에 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다. 근데 이거 임대인 입장인데 이거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킬지도 모르겠어요. 네, 전체 임대 물량도 요것도 늘어나는데 월세는 그나마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들은 보면 뭐 월세도 1% 늘어나 전세도 1% 늘어나 1%도 아니에요. 뭐 1.5%에서 거의 2% 가까이 그렇게 물량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은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분양권 매도 물량 3,999개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한 주 조사를 덜 했고 이번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3,716개 분양권 매물이 무려 280개나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돼서 감소했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됩니다. 원대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186개의 매물이 있던 것이 빵으로 바뀌었어요. 대신동도 60개의 매물이 빵으로 바뀌었고요. 신암동은 258개의 매물이 88개에 바뀌었어요. 416개의 매물이 입주로 인해서 감소했어요. 전주 대비로는 283개가 감소했는데요. 입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빼고 살펴보면은 2주간 물량이 130개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동네별로 요 감소해 있는 빵으로 바뀐 지역을 빼고는 대다수의 지역들은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더라. 감삼동 118에서 132로 늘어났어요. 요 뭐 죽전 내거리 인근이나 그쯤 되겠죠. 마찬가지로 볼리동 지역도 보시면 늘어나 있고 송현동은 135에서 매물이 165, 진천동은 126에서 138. 동네별로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더라. 고성동 시내 쪽이죠. 328에서 356. 웬만한 지역들은 자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자꾸 늘어나고 매물이 자꾸 쌓이는 이유도 이것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겠죠. 매수심리, 물량이 매도세가 약해진다고 나와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진짜 매도세는 지금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수세는 조금 더 붙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일 거래량이나 주간 거래량을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9월달 들어서 힘을 좀 받구나, 요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수많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부분, 그 부분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혹시 제가 어제 영상 부분 중에서 그 카카오뱅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 대출 가능한지 혹시 조회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정말 대출 해주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검색하다가 제가 빠뜨린 뉴스가 있었어요. 중요한 뉴스인데 빠뜨린 게 있었어요. 8월 30일자 뉴스였어요. 정부에서, 맞다. 아까 그 매도 물량 늘어나고 그런 것도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8월 30일자 뉴스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카카오뱅크 관련 뉴스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 뉴스였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주담대, 요 금리, 대출 금리 싸기로 유명하죠. 그 보여지는 대출과 실행되는 대출 금리 차이의 그 괴리는 제가 해보진 시뮬레이션 돌려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뉴스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다주택자에게는 주담대 허용하지 않겠다. 대출 안 내주겠다. 그것이 뭐 근래 들어서 50년 이상 대출 내주는 부분, 주담대 실행 기간이 50년이나 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뉴스에 스리슬쩍 파묻혀서 지나갔는데 카카오뱅크 1주택자에게는 주담대 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안 내준다? 긴축. 금융규제. 이거 엄청 센 뉴스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뱅크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봤냐 하면은 카카오뱅크 여기 증권 게시판에서 봤네요. 카카오뱅크 같이 한번 살짝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네, 나도부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뉴스 보셨나요? 지금 화면이 실시간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뉴스 화면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가 왜 이러지? 8월 30일자 뉴스 카카오뱅크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 가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제한한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뭐 카카오뱅크만 압박하겠습니까? 금융당국이 다른 곳도 같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이럴 수 있겠다. 상당히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뉴스. 카카오뱅크도 규모가 제법이나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더라고요. 네, 대거방님 반갑습니다. 거래량 오늘도 87건. 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80건 정도 예상하는데 87건. 거래량 양호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이 무려 587건입니다. LH의 도움을 50건 이상 받았을 때나 500건을 넘어섰던 거래량인데 500건대 후반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500건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아무튼 지금 거래량은 9월의 거래량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어떤 날과 같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래량 좋다. 네. 8월의 거래량은 2,000건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고요. 9월의 거래량 과연 또 추석 이후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지 9월이 좀 계속 그 이전부터 계속 위기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었는데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근데 그 예고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앞장서기보다는 뭐든지 다 돈으로 덮으려고 했었죠. 뭐 대출을 늘려주고 여기 돈을 빼서 저쪽으로 메꾸고 저기 돈을 빼서 저쪽으로 메꾸고 그런 방식들을 써왔는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새 가격 부분을 제가 조금 덜 짚어드리는 것 같았어요. 네. 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뒷부분을 자꾸 줄이게 되더라고요. 스래프. 요것도 막 줍줍까지 가고 그랬었던 그 동네였죠. 네.
22년? 지금 23년인데? 23년, 22년 입주해서 얘를 팔아버린다? 아, 팔고,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파는 거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거꾸로 말씀드리고, 막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 싶은데, 저 가끔 살짝씩 비꼬아서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캐슬 골드파크 3단지 41평형 7억 3천, 48평형 7억 1,700, 치지 효성 백년가약 2단지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요 거래가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몇 건씩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남산 2편의 세상 5억 7,500 고점 대비로 이렇게 막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 반등 좀 많이 했다. 2020년식 아파트. 수성 효성 에린더 플레이스 5억 7천, 뭐 5억 7천에서 6억 초반까지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가름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센텀, 요 가격, 요 인근 동네잖아요. 예, 여기 인근의 동네.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는, 월성동 쪽에 임장을, 그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월성동 그때 신월성 지역 자료 찍어서 제가 다 올려보냈던가요? 아, 내가 영상을 그때 자료만 하고 안 올렸던가? 네, 아무튼 그 지역을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 야, 역시 사람 많더라.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 식당에 있는 사람 안 많더라. 그 웬만한 제가 다녔던 곳쪽에 상가 임대료가 거의 300만원, 한 15평 정도 되면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다고 과거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한 10% 정도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님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야, 이래가 되겠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도 가봤었고, 저기, 죽전 내거리 쪽으로도 해서도 상가가 제법 많이 들어선 곳 주변으로 가봤는데, 이 안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싶어가지고,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보기가 좀 민망했어요. 그 안에 사장님하고 눈 마주칠까봐.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앞에 누가 지나가면 또 들어올까 싶어갖고, 요렇게 내다보고 하시는데, 하여튼 들어갈 사람은 아닌데, 좀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이 점점 자꾸 나라에서 내놓는 대책은 자영업자 살리는 대책,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 살리는 대책 뭐 내놓은 거 있습니까? 자영업자 살리는 대책 내놓은 거 있습니까? 그나마 뭐 원금 이자 유예해주는 거 한 1년 정도 더 지속시켜주고, 지금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돈 갚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 뭐 하여튼 뭐 포스트 코로나 뭐 그러면서 했던 뭐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뭔가 단순히 뭐 지금 아이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 엮이는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나도 부자님은 어떻게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시나요? 9월부터 분위기가 미미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8월달 대출 한다는 그 얘기 나온 이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물이 급격하게 쌓이면서 갑자기 매물이 확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니까, 그때 발맞춰서 거래량도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발맞춰서 또 정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놓죠.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건 지금 다 규제지역 해제되면서 다 없어졌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공급 단가를 더 올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주겠다. 또 그 얘기도 한번 슬쩍 흘렸죠. 양도세 5년간 면제. 지금 양도세 5년간 면제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비싸다고요. 지금 분양가 자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비싸요. 그거 받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지금 거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5년 후에 양도 차익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경제 성장률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상태, 거의 뭐 1%,
올해는 1%도 경제 성장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내년에도 나아져봐야 1%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그 정도 경제 성장률을 5년 동안 지속해서 나간다?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줄까 생각해보면, 근데 무조건 우상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월배 2차 아이파크, 여기 앞에까지 갔었어요. 야, 근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근래에 요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그 밑에 상가가 이렇게 많이 채워지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여기는 가니까 월배 3정부터 시작해서 아이파크 있는 곳까지 쭉 다 가보니까 밑에 상가는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신월성 상가 있는 그쪽보다는 확연히 사람이 적은 걸 볼 수 있죠. 예. 뭐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형성되어 있고 밤에 학생들이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는 목격을 못했어요. 어쨌든 상가는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데 매 한 가지로 안에 들여다보기가 조금 좀 그랬다는 느낌. 네, 그 정도. 이 가격이 지금 한 20%? 한 3% 정도 빠졌나요? 네, 5억 2천. 5억을 조금 넘어가는 거래. 요게 지금 세 번째 목격하는 건지 두 번째 목격하는 건지. 제 기억으로는 요 근래 들어서 한 3건 정도, 요 정도 거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덕청아람. 요 정도 써둘게요, 그냥. 대신 센터를 요 보시면, 와, 반등이 좀 더 많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무튼 좀 놀랐습니다. 예, 여기에도 근데 이 가격대요. 거의 5억대 거래 최근에 한 3건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얘 이제 2년 다 채웠잖아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요거 양도세 비과세에 딱딱 맞춰가지고 움직입니다. 대봉사원 포레스트. 이건 직거래라서 건너뛰고 2차 아이파크 층수 조금 낮은 것은 4억 후반대. 요 타입은 달라요. 타입은 다른데 얘는 그래도 아예 30% 정도 빠진 걸로 나오고 네, 그럽니다. 남산자이 하늘채도 소형 평형이 4억 중반 거의 이 가격이면 거의 세종시하고 맞먹는 가격이죠. 세종시만큼 크게 반등했다가 그게 다시 힘 못 쓰죠. 똑같이 거래가 되는데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얘 분명히 아마 9월달 입주에 입주했나요? 2년을 채우고 이 비과세로 파느냐 아니면 남산자이 하늘채처럼 2년도 안 채웠는데 가격만 보고 파느냐 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튼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구 전략은 짜놓고 해야 된다. 지금 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 요 처리할 수 있는 기간들 뭐 1년 간격을 두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이 3년 내로 처분인가요? 네, 지금 저는 요 물량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거의 2년 동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서 양도세 비과세로 팔고 정리하고 싶고 막 마음은 그랬는데 그 시장 상황에서 팔 수가 없었죠. 양도세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고 손해볼 판인데 그런 물건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제법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머릿속으로는 막 2억 3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0으로 수렴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내 손에 한 6천만원 7천만원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격 한 개만 돌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3.5억 했던 집이 한 5.5억까지 갔다가 요게 가격이 빠져서 다시 3.5억 수준으로 와버린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이고 나버리고 이 가격에는 나는 못 팔겠다 했던 것이 지금 가격이 뭐 한 10% 20% 많이 반등해서 한 4.3억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거 남는 거 있죠. 3.5억에 샀던 물건 4.3억에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은 얘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2개 계속 들고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2개 계속 들고 달려서 이 가격이 거의 전고점까지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세금 이래저래 다 띄고 나면은 그냥 이 가격에 비과세로 팔고 말자. 그래서 저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언론에 나온 그 뉴스에 브리핑한 그 전문가는 이거 팔고 또 더 좋은 데 가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 지금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꼭 출구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겠더라. 내가 요거 3년 후에 팔았을 때, 그 기존 집을 팔았을 때 3년 내로 팔았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뭐 3년 후에 2025년 되면은 뭐 가격이 폭등하고 26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고 그러면요, 그런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새로운 데 들어가야지 기존집도 팔고 뭐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없어요. 입주가 없으면은. 그 지금도 지금 멸실 없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거 없잖아요. 멸실도 거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멸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뚜기처럼 여기 뛰었다가 전체 찾았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상황도 없어요. 그냥 시장 자체가 3년 후에 갑자기 잠잠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출구 전략이 있느냐? 난 세금이고 뭐시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옛날 집 샀는 거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팔아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뛰어들 것이고, 그 다 자기 전략에 맞게 움직이지, 누가, 뭐 똥찌개지고 어디 뭐 시장에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네, 거의 한 30%까지 빠졌던 가격들이 28%, 3억 8천, 태양아너스. 연식이 현재 한 16년 요 정도 되었군요. 네, 그 다음에 새 아파트, 동대구 비스타동은 소형 평형이 3억 후반. 요 신축에 이제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의 가격은 소형 평형도 3억 중후반, 인기 아주 많은 지역은 뭐 거의 4억 중후반 이 정도 가격이라고 대충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고 다른 지역도 계속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협성 유폴의 에시아폴리스 얘도 가격이 6억 1천까지 갔었어요. 6억 1천까지. 지금은 요거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평당 1,000만 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6억 1천 최고가도 기억하지만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충격이 더 큰 이유는 최고가가 6억 1천이고 매물 기준으로 최고가는 또 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빠졌을 때 못 팔고 올랐을 때도 지금 좀 아리송한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판다.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팔고 간다고 했을 때 내 손에 얼마를 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상당수가 전세를 끼고 사고 뭐를 사고 팔고 나서 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되더라.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이 몇몇 사례를 살펴봐도 그 두 개 다 처분해도 한 채 집 살 돈도 안 되더라. 이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팔고 더 좋은 곳에 산다고 했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돌리기 있죠. 비과세로 계속 돌리는 이 시기를 이걸 적용시켜서 하려고 해도 그 자금이 그만큼 안 돼요. 당장에 내 자금도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제한에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집을 살 때처럼 지금 금리가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4.6%인가? 일반형 4.6%인가 그래요. 뭐 특례 조건이 안 되거나 이래서 5% 대출 받고 또다시 전세 끼고 또다시 더 좋은 곳에 한 개 더 사놓고 2년 후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여러 가지 이래 안 좋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렸을 때 그것이 과연 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겠느냐.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당장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런 댓글들도 제 영상이 종종 보입니다.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명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너무 우울하죠. 이런 얘기는 좀 넣어두고요. 신천자에 한 40% 빠졌고, 건물 보성 2차 한 30% 빠졌고, 싸도 싼 것인지 반드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저거 또 리모델링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요걸 또 뭐 임대를 해가지고 큰 재미를 보겠다고 또 생각을 한다든지 했다가는 좀 꼬일 수 있다. 야, 젊은 사람들은, 요 뭐 MZ세대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왜 얘들은 좋은 집만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얘들도 다 좋은 데 살다 온 애들이에요. 자기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곳들에 가기에 조금 깨름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막 가다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70%, 80%가 아파트를 사는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다 빤히 알거든요. 얘는 직거래였어요. 많이 빠진데 직거래. 네, 이 정도까지 평당 1,000만 원 한번 하면 고를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한 개 더 나왔는데 제가 요걸 왜 가져왔지?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 취합할 때마다 엄청난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요 부분은 말씀드려야지 하는 부분들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까먹을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나도 부자님.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 같다.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제 방송은 저는 꽤 됩니다. 예. 분당 거래대금은 빠졌던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나눠 있지만, 다 자기 전략에 맞춰서 다 움직이잖아요. 뭐 멘트 하나를 치든 뭘 하건. 근데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려고 하는 매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고,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매도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아파트 보면 어디 뭐 뜬다, 여기 동네 좋다, 어디 좋다, 어디 대단해요, 어디 거래가 좀 제법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은, 저거 팔려고 폼 잡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샌가 자기 물량이 팔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역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런저런 상황은 있는데요. 거래량 9월달은 2,000건을 넘어갈 것 같아요. 9월달. 그럼 역대 9월에 한번 또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살짝. 작년 9월은 침체 속에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았고, 그 이전에 9월달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거 못 짚어드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더라. 가을장이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이 폭등이, 거래량이 점프하는 현상이 있었을 때고, 제가 2015년, 16년에 가을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을, 겨울 딱히 뭐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 뭐 가을장이라서 대단하고, 뭐 봄 이사철이라서 대단하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싼 아파트 지금 거의 한 90% 거래됐거든요.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비싼 아파트 매매도. 생각보다 우리 요 가격을 소개해 드릴 때 제법 보이지만 상당수가 사라져 버렸더라. 그것도 올해 나타났던 요 상당수도 수성구 규제 해제가 되면서 이 대출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이 거래가 됐죠. 결국은 돈이더라. 돈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질에 대해서 지금 하는 총재도 지금 하는 총재 그 환율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제가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죠. 그곳에 가면은 이창용 총재 하는 총재 욕하는 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환율의 롱을 봅니다. 네, 환율 원화 가치는 절하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니면 달러를 좀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원화로 환전했을 때 한몫 챙기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상승론자들이거든요. 이 상승론자들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1330원까지 치솟았어요. 다시. 우리 보통 그 이전에는 1100원대의 환율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어디 해외여행 좀 다녀보고 뭐 했던 사람들은 환율 한 1100원 정도, 요 정도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요 정도 환율로 거의 한 5년, 10년 그 이상 갔었나요? 아무튼 제 기억 머릿속에는 1100원의 환율이 딱 박혀 있었는데 지금 이 환율이 1300원 이상. 이거 올라가면 이 사람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은 뭐 1배수의 수익이겠지만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FX 마진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이 상승론자한테 가가지고 이 나라 팔아 처먹을 놈들 하면서 또 오만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저마다 어디에 가도 있잖아요. 뭐 상승 이야기하는 사람, 하락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이 3억 했던 것이 뭐 한 5억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이 무한정 올라간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나라 팔아쳐먹을 놈들 하면서 이렇게 욕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완전히 이 환율 시장 가면은 여기 가면 치열합니다. 또 다른 뭐 주식 게시판, 뭐 오른다 내린다 게시판 이런 데도 구경 가보면은 난리 또 그런 난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느냐? 물론 가진 사람들한테 좋았죠. 근데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다는 것이 이게 정말 여기서 해야 될 욕이 또 여기서 튀어나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유혹예상 비중 좀 빠지고요. 분양권 제가 아직까지 거래 건수만 카운트하고 분양권 워낙 이게 분양 가격이 다르고 물량이 너무 많고 거래도 많이 돼서 근래에는 잘 못 다뤄드리고 있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가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폭증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없어요. 전세 살기 싫거든요. 임대인이 돈 안 돌려주거든요. 머리 아프거든요. 매매 거래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딱히 더 좋아지지는 않죠. 네. 지금 매매가 거의 뭐 실거주 목적에 이런 사람들의 근래의 매수가 올해 들어서 많이 있었다면 그만큼 전세 세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집 사라고 집 없이 살면 서럽다고 내 집 사가라고 그렇게 매번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래 투자자 두 채 세 채 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빡빡한 상태에서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은 야 세입자 다 어디 갔어?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맞다. 내가 옛날에 내 집값 좀 띄우려고 집 사라고 그렇게 내가 부추겼었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사고 나니까 내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없네. 그러면 또 어디 게시판에 가가지고 야 이제 집 파세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집 팔고 지금 전세 들어가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속마음들은 다 속속들이 알 길이 없더라. 다만 그냥 재밌게 그냥 구경하는 정도.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몇 개 눈에 퍼뜩 띄는 것만 볼게요. 월배 3정 3억 6천. 여기 전세가율 거의 지금 70% 이상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 동네 좀 올라오는 것 같았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3억 5천. 월성 3정 3억 5천. 얘들이 좀 인기 있는 지역들 맞잖아요. 남산동, 대천동, 월성동 요런 지역 좀 인기 있는 지역들 맞죠? 요 지역들 가격 반등했다는, 제가 어디 또 전세 가격 인기 있는 지역들 기준으로 반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인기 있는 지역들 전세 가격 반등한 거 맞아요. 요런 지역 월성 3정 요런 데 전세 가격 안 될 때는 2.5억 안 되는 전세 가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량이 워낙 많이 빠지고 또 여기는 인근에 학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높은 가격이라도 집이 없는데 왜 합니까? 집이 없는데 왜 합니까? 자, 다른 지역들도 대충 가격 한번 보시면 21년, 23년 이런 아파트들 보시면 빠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인기 지역은 그나마 가격 방어가 좀 된다. 전형적인 부동산 이야기할 때 그 나오는 거죠. 인기 있는 지역들 그나마 가격 방어된다. 놈들이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뭐그 정도. KTX 영무회담 요런 경우도 보면 2억 5천까지 나왔거든요. 2억 5천까지. 2억 안 되는 전세 거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새 아파트 위주로 죽전역 동아 IBC. 요 앞에 가면 상가 깔끔합니다. 상가 깔끔해요. 가봤어요. 저는 지난번에 죽전 내거리 누가 물어봤을 때, 죽전 내거리, 여기 볼리 내거리, 요렇게 있을 때, 요 가운데 여기가, 여기 죽전 동아 IBC가 있잖아요. 죽전역 동아 IBC. 밑에 요 상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요 불빛 하나고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가운데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쪽에도 너무 많이 짓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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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쪽으로는, 여긴 아파트 뭔가요? 여기 아파트 뭐죠? 에일리넷들 아파트 있나요? 근데 거기는 큰 대로변도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생각보다 좀 죽전 내거리하고 조금 먼데,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았고, 네, 아무튼, 과연 요 대형 빌딩들, 막 상가들 여기 막 질비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학교와 학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애매하죠. 여기 중학교 없어졌죠. 여기 죽전중학교가 여기 있었던가요? 네, 어디 가보니까 중학교도 한 개, 없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도 봤었는데, 그래서 중심부가 어디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세 가격은 내년 중순까지가 아니고 내년 중순까지 계속 기본적으로는 내리막이에요. 그 2년 전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보다는 낮아요. 지금 낮은 게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일부 반등에 나왔듯이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과 아울러서 같이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나마 지금 전세 2억 3억 이거 젊은 층들 청년층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지돈 갖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MZ 세대 얘기하고 해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젊은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오면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긴다 그랬었어요. 상당수는 이게 대출로 형성된 시장이다 이 부분도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런 동네 지금 전세가율 이편한 세상 지난번에 가격 한 2.5억에 거래되는 거 보셨잖아요. 거의 전세가율이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지역들도 있네요. 보니까 아무튼 전세 가격은 계속 2년 전 대비해서 인기 있는 지역들 반등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다. 또 최신축의 빌리브 클래스의 전세 가격 2억 4천, 최고 전세 2억 7천까지도 갔었는데요. 요 정도 수준. 그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반적으로는 5% 정도 수준까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월세로 기준으로 환산해보면은 월 100만원 정도에 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 지돈 5% 대출 해가지고 5% 금리로 이 사는 사람보다는 특례, 전세, 있잖아요.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집값이 오르려면은 이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를 살다가 매수에 임하면 좋을 텐데 전세 살 때도 한 70% 대출 땡겨. 집을 또 매수할 때도 또 막 60%, 70% 대출을 땡겨. 그 상황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떠받쳐 왔던 것인데 더 집값은 비싸지니까 더 많은 대출을 계속해서 땡겨야 되니까 지금 주담대 1050조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가계부채 1800조 이런 뉴스 나오고 제가 또 여기에서 뭔가를 한 게 빨리 눈에 안 들어오네요. 국평 기준으로 2억 안 되는 곳들도 외곽지에 나가면 좀 있죠. 이건 국평이 아니었네요.
전월세 비중 딱히 올라가지 않더라. 언론에서 전세 살면 역접, 모두 다 아파트로 가라.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마저도 아파트 월세마저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더라. 네, 프린세스님. 네, 살고 싶은 집은 반등하는 게 정상. 입주장 끝나면. 네, 입주장 끝나고 나서 또 한 2년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이제 개시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진금 승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연경지구 이런 곳에 평당 1,0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는 실거래가가 될지 1년, 2년 전에는 입주의 꿈을 안고 이렇게 들어가서 2년 후에 팔고 나와야지라고 계획하고 들어갔던 사람들한테는 또 완전히 또 딴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2년 후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더라. 네, 입주장 끝나고 나면 가격은 사실상 좀 약간 여백의 상태?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안필리님, 저도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네. 저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너무 많이 언급드려가지고, 네, 한글님, 2년 뒤 이사 계획이라 집값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엔 분양이 없으니 얼마나 오를지. 25년도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한 10,000개 정도 예정되어 있죠. 그때까지도 지금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은 그 분양 뭐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아지고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기존 집을 팔고 가고 나는 또 그 집을 사고 그 전 집을 비과세로 팔고 이런 순환의 고리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뭐 팔고 싶어도 나 비과세로 팔고 싶고 뭐 해도 누가 뭐 사야지. 누가 움직여야지 뭘 할 건데 1만 세대 입주 물량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또 공포 마케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래서 뭐 섣불리 뭐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겠더라. 네, 달달님이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한 50분째 하고 있네요. 네, 평균 전세 가격 좀 올라가는 모습이 신축이나 이런 것들 가격 제법 반등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올라가는 부분 요것도 해석은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좀 바꿔가면서 계속 해드리죠. 뭐 똑같이는 아니고 3억 미만 비중 줄어들고 있는 요 모습까지 4억 이상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요 현상 제가 영상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요 부분이랑 닮았더라. 그래서 야 4억 이상 사는 사람 많이 늘어났네가 아니고 2년 전 대비 반토막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1년, 2년 이후에 그 플랜도 저도 이 부분 오늘 찾아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2년 전과 비교해서도 종종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부분들까지도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 보이실 거예요. 네. 네, 한글은요. 2년 뒤에 이사 계획 잡고 계시다면은 그 항상 2년 전에는 어땠고 그 2년 전에는 또 어땠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데 아마 이게 또 절박한 저는 이렇게 그냥 계속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냥 보다 보니까 뭐 절박하게 뭔가를 찾아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절박한 사람들 자기에게 또 금방 일이 맞닥뜨리면은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금리 부분, 전세 금리 지금 평균이 5% 넘거든요. 전체 은행권 평균으로 잡아봤을 때. 근데 그거 뭐 버팀목이나 뭐 보금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금리를 이용하면은 뭐 2% 초중반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막 한 3억 정도 하는 거 진짜 내 돈 1억 가지고 있는데 내 돈 1억 가지고 있는데 2억 대출 내 가지고 화면 잘 안 보이나요? 내 돈 1억 가지고 있는데 2억 대출 내 가지고 이거 은행권에서 대출 5% 받아 가지고 내면은 1년에 이거 1,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좀 지출이 많이 크거든요. 내 돈 1억 정도인 상태에서 2억에 한 2.5% 정도 하가 받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좀 부담이 덜하고요. 네, 그 엔디님 말씀 맞습니다. 입주장 전체
지금 지난주만 해도 막 이렇게 뭐 신암동 뭐 신천동 그쪽부터 해갖고 입주하면서 분양권 물량 많이 줄어들었는 동네 싸고 좋아요. 싸고 좋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까 뭐 계약서 상에서 뭐 이야기할 때라든지 난 정말 4년 살 각오로 들어간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더라. 예. 네, 뒷부분